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어수선합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마지막 장 오늘도 마무리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로나 관련주들을 잘 가고 있네요, 멘토님. 요즘 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이 계속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떨어질 그렇죠. 때도 이제 떨어졌다가 또 쉬었다, 다시 반등이 주고 그다음에 또 밀리기도 하고. 네. 최근에 시장이 또 올라오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주춤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을 과연 좀 안 좋은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항상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한 0.6% 지금 빠지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하락하는 종목 수가 굉장히 또 많은 비율을 또 차지해야 되는데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비교해 본다면 상승 종목 수가 416종목 정도가 되고요. 하락 종목 수가 426종목. 즉 10종목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경험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는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코스피가 0.6%, 0.7% 빠지고 있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비슷하다면 사실상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강한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현물 쪽에서 매수했고 선물 쪽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빠져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왜 팔까?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왜 수급이 빠지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학습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장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 그 시점을 바로 11월 11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2,900포인트 때 그 자리였는데 그 다음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 막혔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3,0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이때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2,9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샀을 때 사다가 3,000에서 3,050포인트 구간에 진입하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건 여기가 지금 돌파가 좀 어렵구나. 단기 고점이 또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시장을 하락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볼 때는 우리는 주식을 오늘 사고 내일 또 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주식을 시장을 좋게 본다고 해서 오늘 내일 매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파악할 때는 전체적인 어떤 그 방향성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쪽에서의 선물과 현물 쪽에서의 그 방향성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거래소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수급 방향을 보세요.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급의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중간중간마다 약간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 자체가 꺾이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이 상승 쪽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물 쪽도 한번 볼게요. 선물 쪽도 같이 보면 선물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물의 방향도 꾸준하게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루 정도 사고 팔았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방향을 보고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 3,0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이 구간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3,000에서 3,050포인트 이 구간을 확실하게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의 방향도 위쪽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갈 테니 그때까지는 좀 주의를 하면서 보자. 다만 종목들을 절대 정리를 하지 말고 쉽게 팔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좀 잘 관찰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다. 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빠진 게 아니에요. 사실 장 후반까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현재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또 반발 매수가 강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는 건가?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시장 오히려 매도보다는 사실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뭐 아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낫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크게 시장에 대한 우려는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신성인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100원에 10%입니다. 3,100원에 10%. 알겠습니다. 신성 ENG가 오늘은 그래도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멘토님. 요거 이제 음압병 실 관련주도 엮여 있고 오늘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제 태양광 쪽도 사업이 좋아지고 있다. 내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 예상된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도 어떻게 매수가까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난해에도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역시 좋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주가를 보면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압병동 관련 기업으로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주가도 사실 지난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3,100원 정도 가격이신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어떤 전망들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 주가가 완만하게 이제 편하게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이 반등은 사실상 테마적인 어떤 요소로 그 이유로 인해서 올라오는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좀 낙폭이 많이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 때문에 바로 뭐 정리를 하고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도 지금 이 거래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에 대한 어떤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저점 매수에 대한 거래량들이. 그래서 지금 3,100원 정도 매수 가격이시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분, 추가 매수는 하지 네네. 마시고 지금 이거는 사실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나중에 또 다시 또 빠질 수 멘토님. 있거든요. 네, 멘토님, 네.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거 1년 작년에 물려서 고생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바닥 잡으면 네. 산 만큼 더 사가지고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바닥 한 1,500원에서 1,700원 네. 계속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등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저는 추가 매수를 더 할까? 네. 네, 산 만큼 더 사서 이제 근데 본전가에 나오기보다는 네, 1년 넘게 고생을 해서 네. 산 좀 만큼 더 지긋지긋하지 사서 않나요? 그죠? 네? 이젠 지긋지긋하잖아요. 빨리 나오고 싶고. 네, 그렇긴 한데 네, 네. 그래서 더 사서 반은 이제 본전가에 매도하고 반은 좀 가져가면 어떨까 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하고 나서 좀 더 밀릴 수 있으면 네. 그때 사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서.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 기업을 1년 넘게 들고 계셨는데 손실이 중이고 그리고 네. 이 기업을 꼭 수익으로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네, 한데 내년에 이제 태양광이나 네. 좀 괜찮아진다 하고 또 실적이 오늘 발표 났는데 좀 네, 좋다고 네. 내년에 이제 좀 네. 그래서 사실- 사상 뭐 역대 네. 숫자 전환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기업들마다 전망들이 있잖아요. 네. 올해 현재 상황하고 내년 상황하고 올해 현재 그 상황들도 사실 잘 예측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몇 개월, 1개월, 2개월 뒤도 힘드는데 사실 1년 뒤를 예측하는 건 더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네.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왜냐면 이 기업 주가라는 건 사실 올라가려면 실적을 보여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네. 이 기업이 실적이 없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지난해도 네. 실적이 지금 적자인데 주가는 이미 떠 있어요. 그렇다는 거 이 기업을 과연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올라갔지만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더 고생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면.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정리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해서 이번 손실을 만회하는 게 더 낫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2,7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번 손실을 만회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3,100원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2,7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네, 버키 스튜디오. 매수가랑 오케이. 비중은요? 예, 10%에 7,300원이요. 7,300원에 10%. 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도 이제 NFT 관련주를 엮여서 뭐 엄청 급등을 했죠. 최근 몇 달간 급등을 했고, 근데 생각보다 조정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고 다시 또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오징어 게임 또 관련주로 그렇죠. 또 오징어 엮여서 게임. 주가도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갔죠. 예. 지금 7,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에요. 이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네. 주가가 올라갔다 이제 빠지긴 했지만 사실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올라온 거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건 이제 거의 최근에 마지막 불꽃을 또 쏘아 올릴 때 그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청자분 네. 맞으시죠? 네. 네. 그리고 또 떨어질 어떡해요. 때 어때요? 많이 누르잖아요, 또. 그죠? 아,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도 아마 매수하실 때 네. 빨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올라갈 때 팍 튀어 올라갈 걸 기대하고서 매수하셨지만 사실 네. 그 반대로 이제 빠지면 또 그만큼 눌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 버킷 스튜디오는 사실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올라가다가 네.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네.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또 빠질 때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네. 이 변동성은 당연한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 잘 팔고 나오는 게 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지금 매수가를 사실 주식이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것보다는 사실 네. 지금 손실이만 만회하고 조금이라도 네. 수익만 챙기고 나와도 좋지 않을까요? 네, 저 그쵸? 그렇게 도와주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저는 7,500원까지는 아마 반등을 줄 것 같아요. 7,500원이요? 네, 7,500원에서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이런 기업은 들어갈 때 항상 손절가를 잡고 가야 돼요. 네, 손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가를 지금은 5,500원을 잡고 반등 시 7,500원 올라가면 그때 네. 빠르게 정리하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7,500원을 매일 걸어놓고요, 대표님? 네, 걸어 놓으세요. 걸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못 볼 것 같다면 걸어 놓으시는 게 괜찮아요. 더 네. 나을 것 근데- 같아요. 네. 이다음에 언제 강의 오셔요? 안양 쪽으로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강의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조금 풀리면 나중에 또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한번 저희 동네 좀 오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때 뵐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네,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멘토님. 알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엠 코리아 예, EM코리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6,000원에 15%요. 네, EM코리아 6,000원에 15%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됐네요. 예, 한 1년 됐어요. 1년 정도. 1월 달에 했어요. 예, 1월 달에. 올해 1월에 지금 매수하고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EM코리아 수소 관련주긴 한데 뭐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도 하고 뭐 회장이 계속 내부 곳간에서 돈을 가져간다. 뭐 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EM코리아?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수소 관련 테마주. 맞아요. 그래서 테마 때문에 올랐죠.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할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게 눈에 확실하게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이 기대감이라는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 실적을 보여줘야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 기업들은 그냥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테마라는 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테마긴 해요. 왜냐하면 친환경 테마라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옥석은 계속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엔코리아는 지금 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또 1년 정도 매수하고 나서 기다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 기업이 5,000원대 이상 한 번씩 치고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매도를 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혹시? 시청자분? 아, 예. 나는 아무, 6,000원 올까지는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예. 참 매수가에 꼭 매수가 하시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예.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불안하잖아요. 이 기업은 예. 생각할 때도 그렇다면 매수 시점도 안 좋았던 거고 종목 선택도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꼭 내가 매수가가 회복됐을 때 나온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팔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마다 올라왔을 때 그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소차와 관련된 이 테마 쪽은 아마도 이제 정책적인 이슈로 한 번씩 더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5,000원 정도 왔을 때는 사실 저는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5,000원 정도 왔을 때. 왜냐하면 이 기업이 실적이 올해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난해도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도 안 좋았어요. 그렇죠? 실적이 계속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에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등시 이 기업은 저는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00원, 반등시 5,000원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앞타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5만 원에 30%. 5만 원에 30%.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1월 초에 JP 모건 컨퍼런스 있어서 네. 그때 팔으려고 산 건데 지금 갑자기 사자마자 막 내려가갖고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앞타바이오도 뭐 여러 가지 재료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또 쭉 빼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지금 앞타가 이제 압사 당한 거죠, 주가가. 네. 워낙 많이 눌러나가지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1월 달에 그 컨퍼런스 얘기를 하셨어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컨퍼런스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 1월 달. 이 컨퍼런스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기대감, 그런 기대감은 사실 그 전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타바이오는 사실은 가격적으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눌러놨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눌러놨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정도까지 눌러놨다는 건 사실 이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앞타바이오는 이미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시청자분 듣고 계시죠? 네. 네네. 지금 당장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1월 달에 뭐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하셨다. 그러면 어쨌든 기대감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다시 또 최근에 시장에서도 역시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요. 아마 매수가 부근까지의 어떤 그 주가의 변동성은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매수가 위쪽으로 더 길게 보고 가지 마시고 저는 5만 원 부근에 오면 매수가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시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근데 그게 언제쯤 될까요? 기간은 알 수가 없죠. 기간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저도 다 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가능성이 안 있다는 오르더라도 거예요. 1월 초에는 파는 게 나을까요? 주가는 제가 가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가격으로 봐야 돼요.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가격으로 5만 원 오면 회복하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1월이 될 수 있고 1월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조현창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남선알미늄 5,000원에 12%, 1년 넘게 들고 있습니다. 물타기로 평단가를 낮출까요? 계속 들고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예전에 그 이낙연 관련주였죠, 멘토님. 이제 뭐 더 이상 이슈가 없다 보니까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실적도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고. 지금 네. 물 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물 타면 안 되겠죠. 지금 보면 주가도 사실 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올라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간 주가가 7,000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주가는 얼마였습니까? 1,500원. 뭐 이 정도 가격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가격은 2,500원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 기업은 실적이 만약에 살아나고 있다. 뭔가 그런 그 반응이 있다면 여기서 돌려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아직까지는 하락이 다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기업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현재 2,500원 정도 가격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지금 적자인 상태에서 단순하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거나 이런 실적의 회복이 나오면 그때
가격적으로 눌렀을 때가 아니라 실적 회복이 됐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수할매님은 그당 이제 실적 확인되고 나서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루시 N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LNC 바이오 36,800원에 30% 무증 전부터 보유 중이다가 3만 원에 쌍바닥 찍었을 때 추배해서 평단이 지금 가격이에요. 최근 4만 원대 2번 갔었는데 안 팔고 기다렸었는데요. 4만 원 가면 이번에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고민이 될 만한 게 이 종목은 늘 올 한 해 내내 3, 4만 원 안에서만 박스권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4만 원대 그냥 팔까요? 사실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 기업도 지금 사실 기대감으로 계속 이제 뭐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계속 막히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막히는 자리, 뭐 4만 원에서 팔았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간다?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항상 그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돼요. 4만 원 왔을 때 팔았는데 더 올라갔을 때 그 어떤 아쉬움과 그다음에 4만 원에 안 팔았는데 주가가 다시 또 빠져서 손실로 바뀌었을 때 어떤 또 힘든 고통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빠졌을 때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기회를 줬을 때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4만 원 넘어갔을 때 아쉽다. 그럼 그때 또 사실 사도 기회는 분명히 오거든요. 저는 LNC 바이오는 올라오면 4만 원, 사실 이번에도 4만 원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4만 원보다 좀 못 미치는 가격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4만 원이 아니라 솔직히 3만 9천 원 정도까지 오면 저는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NC 바이오는 3만 9천 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달달한 오렌지님께서 IHQ 1,690원에 10%의 상담 부탁합니다.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물타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자꾸 이제 물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만큼 이제 시장이 조금씩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드실 맞아요. 거고 또 제가 또 긍정적으로 또 얘기를 해서 맞아요. 아마 그런 질문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큰 고통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들을 추가 매수해야 될까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이 타이밍을 재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종목들마다 사실 올라오는 시기들은 다르거든요. 어떤 종목들은 시장에 올라갈 때 바로 이제 치고 올리는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은 조금 뒤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더 늦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IHQ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지금 반응이 오긴 했어도 이 종목이 반응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다는 건 IHQ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좀 순번이 좀 뒤에 있다. 번호표를 뽑았을 때 좀 뒤에 번호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 기업은 지금 당장보다는 흐름을 돌려내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추가 매수를 해도 그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1,690원인데 사실 근데 그 매수 가격이 1,700원이면 1,690원 추가 매수할 필요 없어요. 네. 제가 가격을 조금 더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추가 매수할 필요 없어요. 이 종목은 올라갈 때 탄력이 큰 만큼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욕심 부릴 필요 없고요. 이 기업은 목표 주가는 1,9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올라오면 1,900원에서 정리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한전기술. 한전기술. 92,000원에 10%. 92,000원에 20%. 네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전기술은 또 이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좀 탄력이 센 종목이라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좀 조정받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늘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앞에서 이 정치 테마주들이 만약에 이제 그 내가 원했던 대로 예상대로 안 됐다면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거 맞아요.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건 결국은 정책주예요. 그렇죠. 그죠? 그 정치와 관련된. 근데 이번에 대선에서 사실 누가 될지 어떻게 명확하게 알겠습니까? 근데 두 분 다 요즘 강조를 하시잖아요. 원자력. 근데 이게 사실 그 지금 현재 그 집권당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그 야당하고 지금 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의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만약에 또 되고 사실 나면 또 되고 몰라요. 나서 또 안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건 자체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주가 그만큼 많이 빠진 부분도 있지만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도 너무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또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기분에 샀거든요. 그렇죠.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지금 안 올라오고 계속 음봉을 주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지금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누르면 얼마나 많이 떨어질까 이런 약간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전기술은 이렇게 고가권에서 이제 뭐 눌러주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다리다 보면은 마이너스 뭐 30% 40% 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 이렇게 이제 테마로 급등한 종목들은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 82,500원 이 가격대가 깨지면 여기서 실망 매물 투매라고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또 한번 밀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82,500원 손절가 잡고 그다음에 반등 시 10만 원이 92,000원이니까 10만 원 정도만 와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 목표 주가로 반등 나오면 사실 하루 만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 가격이거든요.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는 빠르게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손절가 잡고 잘 지키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비중은 20%고 24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 최근에 했는데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다시 뭐 또 백신주들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가장 또 밀접한 재료를 갖고 있잖아요. 네.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저는 저의 그 어떤 기대라고 본다면 백신을 잘 만들어서 정말 진짜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 네.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죠. 주가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한데 사실 그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사실 많이 있고 근데 과거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뭐 지난해 뭐 이렇게 본다면 백신이 굉장히 공급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백신 개발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문제는 지금 뭐 차질을 빚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이제 이 더 효과가 좋은 백신을 또 만들어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인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 때문에 올라왔던 지난 8월의 주가를 다시 넘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하지만 너무 높은 목표 주가를 보고서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적정선에서는 좀 수익을 잘 챙겨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4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아직 수익 중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익을 지키고 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는 지금 일단 뭐 수익이 크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수익이지만 저는 비중을 좀 줄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반이라도. 네, 목표 주가를 높게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은 절반 정도 10%만 수익에서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좀 가볍잖아요. 정리해 놓으면 가볍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손절가는 23만 5천 원. 손절가를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27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좀 짧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두산 퓨어셀이요. 두산 퓨얼셀 매수가랑 비중은요? 55,500원에 50%. 55,500원에 50%.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이제 수소 관련주죠, 멘토님. 이것도 박스권에서 내내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 조금 전 고점에서 잡으셨나 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도 참 징글징글한 네, 종목이에요. 예. 안 올라가죠. 네. 또 올라가려고 싶으면 또 떨어지고. 맞아요. 이게 그 주가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고 있는 조정은 아니고요. 옆으로 이제 횡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조정은 사실 그동안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또 많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 조정 과정도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조정이 언제 끝난다라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 가격대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 기업은 떨어져도 얼마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가면 얼마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런 흐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분 눈에 보이시죠? 그죠?
네.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하시필이면 55,500원이에요. 네. 그게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55,500원 정도 가격이면 기다리시면 매수가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는 추가 매수는 50% 비중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네. 올라왔을 때 55,500원 거기서 네. 왔을 때 뭐 힘이 좀 더 강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럼 그 네. 가격에서 최소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정책주죠. 어찌보면 정책주의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정책주의일 수도 있고 이건 어찌보면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기술주의일 수도 있어요. 성장주의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동안 올라왔던 건 사실 정책적인 이슈로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어쨌든 두산 퓨어셀이라는 회사 자체는 경쟁력도 굉장히 높고 우수하고 그다음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계속 행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기업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수가 부분에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손실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으로서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매수한 가격 정도까지는. 아, 네, 예. 올라오면 정리만 잘 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있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웹젠이요. 네, 웹젠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6,450원에 10%. 26,450원에 10%.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저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딱 그 가격대 오늘 왔는데 지금 이 시각에 웹젠은 조금 더 갈까요, 멘토님? 오래 보유하셨다고 하니까. 게임주들이 지금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또 올라갔고 또 NFT 관련주로 네. 그렇죠. 또 한 번 더 날개 달았고 그런데 이제 못 올라간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이제 소외주라고 얘기를 해요. 웹젠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사실 그런 테마에 탑승을 못했고 그리고 실적도 사실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웹젠은 지금 당장 그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번에 좀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당장 팔진 마시고요. 3만 원 정도 위로 한번 올라오면 저는 그때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3만 원 왔는데 거기서 또 흔들리면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조정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그 매도 가격은 3만 2천 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좀 기다리셨다가 이번 반등 시에 3만 2천 원 오면 그때 정리하고 잘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더 사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더 사지 마세요. 네, 더는 사지 마시고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힘을 주면 안 돼요. 뭔가 그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볍게 보는 게 좋아요. 23,500, 네. 3,400원 거 갔을 때 네. 매수를 할까 했다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지금 보면은 그 자리에 매수할 거리라고 후회를 하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더 빠졌어 봐요. 그러면 그런 후회가 안 들겠죠, 그죠? 예. 지금 현재로서도 이 기업은 완전히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적정선에 오르면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반등 시 32,000원 거기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유튜브 상담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데미플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15,800원에 22%, 평단가는 좀 낮췄는데 공매도 과열에 수급도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수급이 근데 기관들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막 올라갔다 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튀었다 또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5,800원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 참 애매하네요.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저점이 잡힌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고요. 다만 주가가 워낙에 들쭉날쭉하고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가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 그냥 빠져나오세요. 저는 16,000원
반등 시 16,000원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그래 반등 줘서 고맙다 생각하시고 16,000원에서 정리하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레드블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GC셀 107,500원에 15%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약수익권에 있습니다. 요즘 최근 좀 급등을 해주고 있네요. 이 종목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볼까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7,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 중이신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이 뭐 거래 대금은 사실 거래 그 금액 자체가 한 주당 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현재 100억 정도의 거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만큼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가 또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또 올라갈 때도 확 치고 올릴 수 있겠지만 또 떨어질 때도 그에 못지않게 주가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에서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5천 원이에요. 이 가격 걸어두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2만 5천 원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4,400원에 50%. 54,400원에 50%요. 네, 네. 예, 비중이 많네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또 이 종목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곤 있는데 아직 매수가까지 멀었어요. 갈까요? 매수가까지? 네. 54,000원대. 지금 건설주들이 상담이 좀 많이 오네요. 맞아요. 요즘 다시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호재예요. 그렇죠? 공급 물량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쪽은 시장은 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양면성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일단 공급 물량을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만큼 건물을 계속 짓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설업체들은 당연히 수익이 나는 건 득이 더 실보다 많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 사실 분양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분양도 굉장히 많이 몰리잖아요. 분양이 몰리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PF라고 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그에 대한 대출을 받지만 그래서 그것 역시도 이제 어찌 보면 건설사들한테 또 위험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미분양 없이 계속 이제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 그에 대한 부담을 회사가 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 이제 계약을 하면 계약 금액이 나오고 또 중도금 나오고 그러면 그거로 다 그 이상의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의 회복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금리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재료적인 호재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55,000원 매수한 가격보다는 높게 최소한 이 가격까지 끌고 가자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시청자분 아시겠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언제라는 언제쯤 그 반등 얘기를 시기에 물어보시면 나올까요?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저도 만약에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 빠르면 몇 개월 안에 뭐 한두 달 안에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55,000원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맙습니다. 고민이신가요? 네. OCI OCI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1만 1,000원에 10%예요. 11만 1,000원에 10%. 네,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적발해서 샀는데,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최근에 한 매수하셨어요? 열흘?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잘 매수를 한 걸까요? 좀 잘 산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매수를 지금 하고 나서 지금 지금 현재 가격이거든요. 맞아요. 12만 지금 천 원. 딱 가격이. 네. 이왕이면 매수를 하려면 시장이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OC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반등 나올 때 굉장히 좀 약해요. 시장의 분위기에 맞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물론 이제 매수한 시점, 뭐 지금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다는 점은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왕이면 시장의 분위기에 조금 더 어울리는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 OCI는 당장 이제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 당장 이 종목을 뭐 빨리 팔고 나오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최소한 12만 5천 원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올라오면 여기서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에 있기 때문에 저는 12만 5천 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12만 5천 원 오면 그때 수익 좀 내고 빠져나오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아, 예. 근데 좀 그 아래로 좀 빠질까 싶어가지고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네. 올라올 때 거기에 같이 좀 올라오는 종목들 쪽으로 봤다면 이번에 네. 시장이 올라올 때 더 잘 올라왔을 텐데 이 기업은 지금 약간은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네.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올라오면 알았습니다. 어쨌든 12만 5천 원입니다. 네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890원에 95%예요. 5,895원에 95%, 예, 5,890원. 5,890원에 네.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뭐 95%면은 거의 다 투자를 하신 거죠? 거의 네. 몰빵 수준인데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5%를 왜 빼놨을까요? 저도 사실 거의- 궁금해서. 네, 거의 100%나 95%는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5%는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쉽게도. 네. 네. 근데 삼성중공업이 이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국민주예요. 누가 다 알고 있는 회사고.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보면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해 선박수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왜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급락이 또 나왔을까요? 네. 그렇죠. 네. 결국 이 회사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 지금 그 재무제표를 보면 어때요? 다 적자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돈이 없어요. 수주는 하지만 사실 그 수주가 실적으로 온전한 실적으로 다 반영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선박 수주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지금. 네. 그 중국 쪽이 워낙에 또 저가로 막 때리다 보니까 이 수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으로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안 좋은 거고 실적이 안 좋으면 돈이 필요하니까 어때요? 유상증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오랫동안 들고 가지 마세요. 나중에 또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위쪽으로 어쨌든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6,3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6,300원 오면 6,300원이요? 네, 6,300원. 6,300원 오면 그때 수익 실현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중은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네. 6,000원 올라가잖아요. 네. 6,000원부터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세요. 조금씩 근데 사실 계속 한 마이너스 좀 많이 몇백 되다가 네. 오늘 좀 많이 회복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매수가 걸어놨거든요. 아, 불안했으니까 그죠? 네. 6,000원부터 파세요. 6,000원부터 팔다가 최종적으로 6,300원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유튜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아이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MW 64,700원에 20%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워낙 괴리가 큰 상태여서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요? 이것도 진짜 속 타는 기업이에요. 맞아요. 지금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근데 실적이 지금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주가 하락으로 본다면 사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복은 가능해 보이긴 해요. 근데
매수가가 높아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 더 힘든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의 그 상황이 좀 달라진다면 그때는 뭐 추가 매수 굳이 안 해도 매수가까지 회복은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저는 5만 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KMW는 5만 원 오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마지막 장인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건자재인데요. 정부발 모멘텀이 반영됐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어제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건설 그리고 건자재 섹터가 상당히 강한데 저희는 건자재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자재라 하면요, 뭐 시멘트, 페인트, 인테리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본주, 우선주 모두 강하고요. 현재 성신양회는 26%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정치 관련 테마로도 묶이는 만큼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현재는 16%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오미크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분석들은 나오고 있지만 우려감은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재택근무와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또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도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비치면서 기존에 올라왔던 코로나 테마주들이 또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실이 부족하다라는 보도들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힘을 또 받아가고 있는데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요, 사규모,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보시면 14%의 시세를 내고 있고요. 소프트캠프,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25%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14%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하나 더 보시죠. 네, IPO 자수생인 툴젠이 공모가를 낮추고 이렇게 풋백 옵션을 내세우면서 코스닥에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유전자 교정 바이오 업체로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경쟁률은 다소 저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가는 7만 원으로 형성이 됐는데 오늘 장에서는 시세가 괜찮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고요. 따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9% 오르면서 92,2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네, 긴축의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오른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는 모습이고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함께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에 따라 8거래일 만에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3,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0.6% 하락하면서 3,008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조정 나오면서 0.8% 하락세 1,0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저희 방송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